3기 22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칠판으로 나와 있지요. 이번 제가 칠판에서 1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에 이제 부연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물건지가 아마 지금 저 광진구 중곡동 쪽에 다가구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요즘은 서울 시내 보면 저 옥상에 그 강남 무슨 태양열 뭐 해가지고 그런 시설 설치된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는 이 단독주택 옥상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상에 이게 뭐 이런 뭐 강남 뭐 열 해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좀 태양열 전지판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경매 넘어가지고 편의상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아갔다는 겁니다.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소유자는 태양열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건물에 붙어 있지만 부합물이 아니다. 이건 따로 띄어가지고, 다른 데 재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종의 하나의 독립물이다. 독립물이기 때문에 띄어가라고 그런다. 띄어가겠다. 네. 이제 전 소유자는 이제 편의상 이제 A로 하겠습니다. A가 뛰어가겠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A 이 사람 뛰어가겠다는데, 야, 이거 어떡할까요? 막, 이건 뭐, 붙어 있으니까 부합물 아닙니까? 부합물 뭐죠? 붙어 있으면 부합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봐가지고, 이게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됐어요? 그 당시 한 20년 됐대요. 그러면 설치한 지도 꽤 오래됐겠네요. 오래됐대요. 그럼 만약 갑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요. 에이, 이 사람이 이거 뛰어가겠다고 징징거리면 뛰어가라고 그러라고. 그죠? 아니, 제가 그랬어요. 뛰어가라. 왜냐면 사람이란 게 이게 협상하는데, 사실은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뛰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붙어 있는 게 좋대요. 뭐 뛰어가면 또다시 뭐 설치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협상하는 데서 저쪽에 징징거린다거나 가져가네.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면요. 이 사람이 뛰어가려면요, 이전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갑 입장에서 아마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건 연락이 없었고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건도 보면 제 지인인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물건지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옛날 지금 신청사 시청 말고 옛날 구시청 그 뒤쪽에 있는 쪽에 있는데, 이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어요.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토지하고요, 건물 여기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 설정 안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양반이, 토지 건물이 이제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낙찰 받았다, 이거죠.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정 지상권 가지고 논할 수 있거든요.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있었냐, 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냐, 또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냐, 이거 따지지 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미리 깨어난 사람이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한 20여 년 전 같은 거 어렸잖아요. 이제 4학년 때니까, 40대 때니까 뭘 압니까? 몰라.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봐가지고 제가 막 법정상권 이야기해 저렇게 꾹 쳐다봐요. 그럼 뭐라 따지냐고. 왜요? 돈만 벌면 되잖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말이죠. 그건 어떻게? 이 사람 뭐 따지면 어떻게 해요? 봐가지고 같이 사이좋게 이 건물 써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본인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양반하고 친해져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하긴 뭐하다니까, 이 건물 나한테 파시오 해가지고, 이 건물 자기가 이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독립물이냐, 그죠? 법률도 따진다면, 독립물이냐, 주물이냐, 종물이냐, 부합물이냐, 막 그런 게 있어요. 민법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민법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 그 양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양반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실전적인 걸 많이 감을 익혔어요. 그래서 이게 따지지 말고 그냥 저녁 때 만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친해져 버리자, 이제. 친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친해지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건이 종결되는데 뭘 하고 굳이 말이지 그냥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니 성립 안 되니 해가지고 말이지 법원 가가지고 말이지 나라만 좋은 일 시킵니까 봐가지고 인질에 송달려 막 디립다 내고 말이지 그죠? 가가지고 또 나홀로 소송한다 하면 그 담당 재판부에서 얼마나 잔소리 많이 듣습니까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게 낫지 않느냐. 그분이 그런 마인드,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낙찰 받았는데 점유장 못 나간다고 징징거려. 그럼 살아라. 그래, 알았다. 살아라. 아이고, 징그러워 하면서. 네, 두 번 다시 연락 안 할 테니까 집이나 관리 잘해줘. 예, 그리고 또 월세 좀 잡아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뭐 산다 했을 적에 못 나가, 결국은 싸움이라는 게 어떤 때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명도 대상자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야, 너 나가. 저쪽에 못 나간대요. 못 나간대요. 왜 못 나가? 그러니까, 내 보증금 못 받으면 못 나가. 그때 싸우면 되잖아. 못 나가, 못 나갈 때 알아서 살아라. 그냥,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냥 사시라고, 살라고 놔뒀습니다. 그럼 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불리한 점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런데 반드시 100% 불리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내가 임차인이 예를 들어 한 1년만 살았던 1년 있다가 집값 확 뛰어버린다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로선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2부 방송에서는 말이지요.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요. 먼저 건물만 매각된 거. 건물만 매각된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이상권과 관련된 것인데, 미리 이제 우리 생생경매 2부에 보면 법정이상권 파트가 나와요. 거기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초벌 구의하는 식으로 살짝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이것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타경에 10만 1104호 어디냐 요거네요. 자, 참고로 보시면요 사건 번호는 틀린데 물건은 보면요 관악구 신림동에 610-260이죠. 이것도 보니까 관악구 신림동 610-260이에요. 이제 1층에 103호고, 이건, 똑같은 건데, 잠깐만요. 이게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네. 잠깐만요. 이거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1차가 9월 13일로 아마 이거 잡혀 있을 겁니다. 잡혀 있고. 이걸 보시게 되면요. 현재 경매 대상물을 보자. 그러니까 뭐 봐가지고,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뭐야, 다세대 빌라인데 건물만 매각이네요. 대지권은 매각 제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적법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법정이상권 성립되고, 남의 땅이잖아요. 그죠? 을 입장에서 갑은 남이니까, 타인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고, 법정이상권은 뭐냐, 이게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9월 13일로 해가지고요, 9월 13일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서 다시 경매 이제 진행될 그런 예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분들이 이 당시에도 건물만 낙찰받았어요. 조금 더 이 사건 번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양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예, 조금 양심에 찔릴지라도 어떻게 하냐니까 이분들이 요 사건에서 이 건에서 가지고 건물만 매각해서 건물을 얼마에 5,353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 4월 달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나서 2017년 같은데 11월 달에 유모 씨한테 엄마야 1억 4천만 원 받고 전세권 설정해 버리고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니까요. 조금 찔릴지라도. 그래서 5,353만 원에서 뭐 이것저것 뭐 등기 비용하고 이것저것 다 포함해 한 6천만 원 정도 투입됐다 치자게 6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1억 4천만 원 돌았다가 얼마 벌었습니까? 8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몇 개월 만에 여기 보니까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8천만 원 벌었고, 이건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는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수익은 분명히 발생됐는데, 수익 발생 원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수익 발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소유권 이전에 따른 8천만 원 돈 수익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단지 5,353만 원의 낙찰 받아가지고 한 7개월 후에 유모시하는 사람한테 세상에 요즘도 이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라 참 사람 참 순박해요. 정말 순진합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서 1억 4천만 원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 사람들 토지 소유자예요. 보니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뭡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이에요. 예. 이 가처분 딱 해놨거든요. 이 가처분은요 죽고도 말소가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인수예요, 인수. 그러나서 보니까 요 유모씨 이분이 말이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의경매 전세권자인데 임의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임의경매 신청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여기 이제 유모씨 이분이 요거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 지우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잠깐만요. 유모씨가 이분은 현재 이게 매각일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던데 아마 이 매각 물건 매수서 확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모씨 이분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언제나 보니까 이걸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월 29일 날 요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했어요. 자, 전세권은 2017년 11월 20일이죠. 날 선을 그어가 말씀드릴게요. 자, 쭉 해가지고 전세권은 2017년 11월 20일 날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토지 소유자가 2018년 7월 달에 가처분했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가 2019년이죠. 2019년 11월 29일 날 가압류했잖아요. 그죠? 예.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이 전입신고는 언제나 이게 2019년 1월 29일 날 전입신고했잖아요. 전입신고. 그 상태에서 그 뒤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두 건 들어오고 한 건 더 들어오고 압류가 세 건 두둑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이 이제 그 공동주택이니까 그 공동주택 전유 부분이니까 전유 부분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이때는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임의경매 신청을 딱 하였다는 겁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이게 보면요, 이분의 전입날짜, 자 전세권이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전세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수고에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는 어떻게 했다 하더라 이게. 전세권보다 나중에 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사실은요, 이게 대법원 2008마 212하고요, 대법원 2010마 900결정이 있어요. 원칙은 따지면 이거는 2018마 212결정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2008마 212결정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완전히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내 내리 속에서 저도 완전히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 그러니까 2010마 900결정에 하면요,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임차인으로 자기 전세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같은 대항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처분이 이게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이 되어 있다더라. 그럼 이 가처분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과연 누가 쉽사리 들어와서 낙찰을 받을 것인가, 낙찰을 또한 나아가서 전세권 1억 4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을 소멸한다 손치더라도 임차권으로서는 불소멸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 건물에 대한 1차적인 취득 원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건에 자 보십시오. 건물에 대한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1,150만 원이죠. 1억 1,150만 원, 1억 4천만 원이 자기 자금이 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이 투자 대상으로서는 부적격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 물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기 위한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건물만, 이게 매각 대상이 뭐다, 이게 건물만 경매가 나왔다. 건물만 경매가 나온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 것인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물건은 입찰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법인에서 말이죠. 이거를 건물만 경매에 나온 건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 이게 홉수가, 잠깐만요. 이거 좀, 이게 103호거든요. 103호 해가지고, 이게 법인에서 103호인데, 이게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103호 맞네, 그죠? 103호 맞죠, 그죠? 103호입니다. 103호를 법인에서 이걸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밑으로 내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안 들으십니까? 5,353만 원에. 이것도 이 당시에도 보면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매 대상이 건물만 경매하잖아요. 대지권은 매각 제외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분들이 5,300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조정해 드릴까요? 이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353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1억 4천만 원에 전세를 놓고 이것도 일종의 전세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집합 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인데 건물만 경매 나온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 건물인데 건물만 경매 나온 경우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동부지방법원 2022 타경이고 52,765호 해가지고 성동구 행당동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인데 건물은 폼나지요. 이 건물만 경매 나왔다니까 이게. 건물은 번듯하니 괜찮잖아요. 1층에 카페 있고 뭐 상가 점포가 3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2층에 필라테스 있고 3층에 무슨 뭐 병원인가요? 뭐 통합 뇌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죠 말이죠. 전체로 보면 이제 다음 로드뷰를 통해 로드뷰에 잡히는 건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로드뷰 이 물건이 뭐입니다. 잠깐만요. 이 맞나요? 발음이 필라테스인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엉뚱한 거 찍어놔 버렸네. 일단 봐가지고 건물만 경매가 넘어온 그런 상황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만요. 근데 근본에 이제 4억 8,500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3차 매각기일 해가지고 3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건물만 매각입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땅은 매각 제외. 땅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채권자가 법인이에요. 이분들이 요 본건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매매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물 그 소유자가 김모 씨 같은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보니까 이게 뭐 7,100만 원 이게 뭐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청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가 7,100만 원 받으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부존재,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한 건물 철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그 사건번호 딱 명기되죠, 그죠? 확정 판결이 나 있대요. 건물은 뭐다? 이 땅을,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봐가지고 이 땅을 사용 못해요. 사용 못하면 건물은 어떻게 된다더라, 이게. 말 그대로 건물 철거니까 철거돼야 돼요. 법리적으로는 건물 철거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법리적으로는 건물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건물 전체 면적이 보니까, 잠깐만요. 건물 전체 면적을 보니까, 이게 전체, 잠깐만, 제가 계산했는데, 연 면적이 다 합쳐보니까,
136.26평 연면적이. 예. 꽤 면적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법리적으로는 건물을 철거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면적 100평이 넘는 건물을 철거한다. 하루아침에 뚝딱 철거된다.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아가서 철거한다 손치더라도 철거 비용이 몇십만 원밖에 안 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인 법인,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하였는데, 물론 이제 이 날짜에 쉽사리 누가 입찰은 결정은 못 하겠지요. 그죠? 입찰은 결정 못 하고. 근데 아마도 이제, 상당히 이제 몇 번 유찰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을 적에 아마 이분들이 들어가서 낙찰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택도 없이 말이죠. 이게 1차 감정 가격이 4억 8,500만 원인데 근본에 한 10번 유찰돼가지고 말이지. 근본에 최저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 그럼 이건 만약 이 정도 된다면 저는 들어갑니다. 제가 건물 들어가 낙찰 받는다니까요. 아니, 법리적으로는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낙찰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측면보다 사실적인 측면 따져보자 이제. 130평, 연면적 130평 되는 건물을 철거한다. 그 파괴적인 경제활동보다 어떻게 생산적인 경제활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만약에 3천만 원 이게 실제 한 10여 년 전에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건물만 경매가 나왔는데 1차 감정가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한 10번 정도 유찰돼가지고요. 3천만 원 선에서 누가 낙찰 받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건물은 요건처럼 해가지고요.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정 상고 성립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훅 들어가서 낙찰 받더니 만약에 이 물건을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나중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또 갑으로 돼 있더라고. 토지조차도 이 사람 매입을 해버렸어. 그럼 봐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법리적인 측면에 따지면 큰일 났지. 완전히 큰일 나버렸어. 저 멍청이 말이지. 지상건물은 법정 지상권 성립되지도 않는데 왜 들어가 낙찰 받았냐 이거지. 근데 사실적으로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우짜우짜 하더니 토지의 소유권을 건물 낙찰받은 3천만 원에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권 일반 매매로서 매입을 해버렸다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기속돼 버렸잖아요.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니 그걸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된다 하더라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분처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 3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한 1억에 사가시오. 왜? 감정가 4억 8천인데 되게 싸게 주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딜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경매 물건을 바라보실 적에 너무나 그냥 막 어떤 이 법리적인 어떤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보신다기보다는 좋아요. 이런 건 우리 인정하자. 인정하고 그 대신 약간 뛰어넘어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쑥 바라봤을 적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 같은 게 일부러 또 메모를 한 상태에서 이거 누가 낙찰 받는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낙찰 받으면 제일 좋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을 적에는 이건 아마 제가 그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그러니까 경산에 있는 주택인데 땅을 낙찰받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경매 집어넣는데 건물을 엉뚱한 사람 낙찰받고 나중에 보니까 건물 낙찰받는 사람이 토지까지도 매입을 해버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여기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른 경매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지 법정 이상권에 확 설명하잖아요. 그거 막 메모 막 필기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게 법정 이상권의 테두리, 이게 법정 이상권이구나. 이것도 알고.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건물 꼬라지가 괜찮거든요. 건물이 멀끔하게 괜찮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그 감정 가격이 한 5억 원 하던 것이 계속 주찰돼 건물은 최저 가격 3천만 원 됐다 하면 슬프시 하면 찔러보는 것이죠. 그럼 아마 토지 소유자 깜짝 놀랄걸요. 놀라가지고 나 연락 오겠죠. 확 건물 부숴본다 그러면 그러면 법정지상권 승인이 받는 건 모르고 네가 겁도 없이 돌았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법정지상권이 뭔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딜을 해버린다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 혼자 소설 나부랭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실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귀속된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제 혼자서 머릿속에 확 이야기한다면 제가 나쁜 놈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법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 우리가 보다 더
필이 꽂혀야 되지 않겠느냐. 꽂혀가지고 뭐니 해도 뭡니까? 부동산. 우리는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특히 건물이다 건물이 폼 나야겠죠, 그죠? 예. 너저분하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건물이 폼 난다 들어가면 이게 실제 그 건물이 땅을 사용하는 그런 법리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면 슬퍼시 들어가서 한번 내가 밥숟가락을 얹어 놨을 적에 토지 소유자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보고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정말로 고지식이가 건물 진짜 확 부숴본다. 건물 철거 판결문도 있는데 그러면 부숴봐라. 알았어.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 가지고 빡빡 부셔버리는. 근데 부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이거 내가 건물 낙찰받아서 이게 뭐 임차인 심어놓고 막 전세권 설정하고 막 해버려요. 왜냐면요. 건물 부순다 근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 보면 건물 부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부수기 아까운 거야. 그러면 이거 건물을 또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거든요. 건물을 또다시 경매에 붙인다 했을 때 앞에다 선순위 전세권 빡빡 설정해버려요. 전세권 딱딱 설정해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100% 낙찰자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놔둬버려. 세워라. 내어라 놔둬버려. 아니면 또 봐가지고 주거용 그 전입신고에 임차인들 막 뒤로 딱 넣게 되면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한다. 그러니까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전세권도 설정하면서 점유자도 같이 넣어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전세권이 하나 아킬레스건이 돼버리고 만약에 경매를 안 집어넣고 건물 철거한다 그러면은 점유자가 있으니까 그거 점유자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쫓아낸다 그러면 명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토지 소유자와 어떤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왜냐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전상 모레죠. 수요일 날은요. 어떤 거 말씀드리냐 하니까 오늘 건물만 매각 토지 매각하고요. 지분 매각하고 전세권 매각 요 세 가지를 아마 9월 6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